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치과 이랬더니 우리 치과를 미소치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미보치과를 풀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이랬을 때 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이렇게 이제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과는 미보치과, 아직까지도 미소치과로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질문이 요즘 이제 많고 제일 이제 핫한 뉴스들 중에서 임플란트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아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중요한 우리 내용이 있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이제 있다가 하나가 빠지면 이렇게 양쪽에 치아가 있는 경우 여기에다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만 중간에다가 심을 것이냐, 아니면은 양쪽 치아를 우리 이렇게 깎아서 브릿지라 해서 치아를 씌우는 치료를 할 거냐, 이제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꼭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임플란트를 할 때마다 또 치아를 깎고 씌울 때마다 항상 이제 우리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그게 어느 게 좋다, 이거는 어차피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요즘 골다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아 관리가 안 되어져서 풍치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치아를 뭐 임플란트를 심는 거라든지 이런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갖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거를 임플란트를 하나를 심을 거냐, 아니면 양쪽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할 거냐, 또 치아가 또 조금 더 많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틀니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제일 많고, 또 상담을 해드릴 때도 항상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내용들을 제일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가 좋은지, 그런 거는 결국 경제적인 여건들도 있고요. 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의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고, 또 그 진단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각 치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플란트를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보철 씌우는 걸 권장하기도 하고, 또 시술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틀니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 시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되지 않는다, 틀니를 하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안 되는 경우는 뭐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치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원장님들과 얼마만큼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질문, 내가 궁금한 것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진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만나서 진료를 하실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요즘은 임플란트 대세다, 또 뭐 빠지면 무조건 임플란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상황이 굉장히 여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부분 어른들이 이제 성인병, 특히 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치할 때부터 임플란트 시술하는 것까지, 또 임플란트 시술이 되지 않으면 뭐 브릿지,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브릿지 치료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그 받으시는 것도 한 군데서 아무래도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또 비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한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고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갖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임플란트다, 무조건 보철이다, 무조건 틀리다, 이런 개념은 자체가 없습니다. 왜 하는 질문을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진료를 또 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본적인 그 임플란트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그냥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임플란트에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서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뼈 이식, 치조골 이식,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그 치아를 발치를 하고 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에 대부분 요즘은 또 뭐가 돼 있냐 하면 치아 보험이, 개인 보험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연세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두 개도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요즘은 보험이 사보험들이 잘 돼 있어서 각종 보험회사에서 시행하는 그 임플란트 보험, 아니면 치아를 발치하거나 다쳤을 때 또 치조골 이식술을 했을 때 들어가는 상해라든지 특약들이,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에서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꼼꼼하게 살피셔서 거기에 맞는 진료가 있는데 제대로 차팅이라든지 제대로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챙기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치아는 발치를 하고 치아가 없어지고 나면 당연히 치조골은 줄어들게 됩니다. 높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치아를 빼고 나면 골이식, 뼈이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뼈이식은 잇몸병의 양이 부족하거나 약할 경우에 뼈를 이식해서 충분히 잇몸뼈를 복원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뼈이식이고요. 결국은 임플란트도 뼈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뼈가 어느 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왜 임플란트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뼈가 튼튼해야, 단단해야 고정되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이식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할 때 많이 아픈지가 문제죠. 마취를 하고 나면 통증은 느끼지 않지만은 풀린 후에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처방된 약을 복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약을 복용할 때 옛날에는 식후에 뭐 30분 이렇게 복용을 권장했었잖아요. 근데 기본 특별한 어떤 질병의 문제가 없는 한은 마취가 풀리기 전에 아니면 시술 바로 전에 약을 복용해서 아픈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뼈이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한데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우리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잇몸에 염증이 심해서 잇몸 지단으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거나 하는 풍치, 이럴 때 뼈이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상악동이라 해서 우리 광대뼈 안쪽인데요. 치조골이 많이 녹게 되고 또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공기주머니를 들어 올리는 상악동 수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치조골 뼈이식이 많이 있습니다. 뼈이식은 재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뼈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턱뼈라든지 갈비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뼈가 많이 필요할 때는 제일 좋은 뼈가 자기 뼈로 이식하는 게 좋고요. 한 가지 힌트는요. 요즘 자기 치아를 발치를 한 것하고 그리고 사랑니 같은 걸 발치를 해서 보관을 하고 뼈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자기 몸에 임플란트 할 때 이식하는 자가골 이식, 치아 은행이 큰 치과들이나 또 시술을 많이 하는 데는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골로 하는 방법, 특별히 갈비뼈라든지 뭐 이런 데 거를 채취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종골이라 해서요, 다른 종에서 채취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소뼈라든지 돼지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동종골이라 해서 같은 인간의 몸에서 채취한 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같은 사람 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하여서 건강한 뼈를 이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이식의 장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고 그리고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데 확실히 도움을 주고요. 치료 기간의 단축도 주고 심미적으로 향상도 주는 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거기까지는 뭐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되실 것 같고요. 뼈이식은 소실된 치조골 재생으로 치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깜짝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필규 소장님, 고리식 재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유영진 대표님, 아픈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혹 빠뜨리기도 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아픈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명호 목사님,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재 전도사님, 우리 미국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경식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미님, 우리 이순자 대표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최윤주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 소장님, 이동 중에 전철역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보셨나요? 오늘 보셨으니 쉬우실 겁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경우들도 당연히 하죠. 그리고 뼈이식은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소실되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을 때 하게 되죠.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토대가 중요하듯이 임플란트 주위를 둘러싼 뼈가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네 번째는 임플란트보다 그냥 발치해서 치아 없이 살아가도 괜찮아.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아니죠. 충분히 필요한 경우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기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영대님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를 조금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준비가 조금 덜 돼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요 내용인데요. 그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할 때에 저희 치과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치아 뼈에 대해서 다 사용은 하지만요. 그 중에서 자가골, 그래서 자기 치아를 발치해서 하는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뼈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뼈를 주로 사용을 거의 합니다. 그리고 뼈이식제로, 이런 뼈이식제로 제가 사용을 하는데요. 굉장히 비싸고 고가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뼈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뼈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요 임플란트 이야기가 기본은 나왔으니까요. 제가 특허가 나 있는 특허 임플란트를 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과에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그 상담한 결과를 잘 인지하셔서 내 건강 상태나 그리고 내 경제적인 상태 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시술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